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 글쎄, 오늘도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만, 매도 강도가 약했죠. 막판에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의 수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우호적으로 전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도는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관망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로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몇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빅히트 얘기 오늘도 해보겠는데, 연일 수많은 이슈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호재인 것인가, 악재인 것인가, 말도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호재로 인식이 되고, 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어떤 이슈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반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유상증자 얘기도 나왔고요. 그죠? 또,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또, 협업, 여러 가지, 또 루머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국 워너브로더스가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 루머로 좀 돌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어떠한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빅히트가 되지 않나. 특히 우리 개인 투자들도 빅히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출발은 연기금에서 수급을 조금 좀 강도를 높여주면서 기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면서 빅히트의 주가가 좀 오르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렇죠, 연기금의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까지. 그리고 다음 달이면 또 MSCI 또 지수 변경, 종목에 대한 변경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반기인가요? 그렇죠? 반기 종목 변경이 또 예정되어 있어서 빅히트가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게 사실 좀 큰데요, 여러분들. 그죠? 저는 큰일을 해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타카 홀딩스를 갖다가 인수를 발표를 했죠. 자, 빅히트.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미국에 있는 종합 미디어 지주회사를 인수를 한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빅히트가 어떻게 거듭이 나게 될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만 좋아지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회사가 커지고 회사의 어떤 위상이 달라지고 또 회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면 빅히트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빅히트라는 회사, 특히 방시혁 의장, 또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 BTS를 좋아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 아닙니까? 그죠? 관심이 있는 거를 떠나서,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또 앞으로 잠재력이 있는 그런 숨은 주식들을 저렴할 때 매수를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이게 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빅히트에 충성할 필요도 없고, 이러다가 또 BTS 팬들한테 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재평가를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지금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지금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어요. 참 재밌는데요. 보고서만, 전 증권사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진작에 좀 얘기를 해주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목표가도 조금 성에 안 찹니다. 그렇죠? 지금 50만원 목표가가 좀 나온 증권사가 있는데, 글쎄요, 50만원 이게 정상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에 있는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타카 홀딩스의 어떠한 실적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를 다시 상향시킬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빅히트 주 초반부터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에 빅히트에 대한 질문들을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공개해드리는 이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건 제 개인 전화번호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전화 또 주셔갖고 뭐 얘는 어떠니 쟤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는 그냥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입금을 했으니까 연락을 다 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꾸 사적인 그런 어떤 질문 제가 뭐 답변을 안 해드리면 또 여러분들 서운해 하실 것 같아갖고 억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발 종목에 대한 상담은 이 전화번호로 안 해주셨으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유료 문자 회원 가입하시고 입금하신 분 성함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남겨주시는 그 용도로만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빅히트 하이브라는 사명으로 바뀌었죠. 정신없이 최근에 이 빅히트 하이브가 정신없는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 이제 YG 플러스와 손을 잡는다, 네이버와 협업을 한다, 뭐 사명이 하이브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 이미 지난 얘기긴 한데요. 유니버셜 뮤직 그룹과 협업을 한다. 그쵸? 그런 얘기들. 키스위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키스위, 베뉴 라이브라고 하는, 그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유니버셜 뮤직 그룹 하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어느 정도 엔터테인먼트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자, 키스위는, 사실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BTS가 작년도에 온라인 콘서트를 2차례 그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키스위가 그걸 맡았어요. 그죠? 온라인 콘서트 진행을 2회 맡았는데 키스위는 사실 클라우드 기반의 영상 플랫폼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키스위가 빅히트랑 그런 인연을 통해서 온라인 콘서트 인연으로 인해서 빅히트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이게 바로 베뉴 라이브라고 하는 건데 이 베뉴 라이브에 YG하고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 공동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여튼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현재 하이브가 그동안에 정신없는 행보를 했어요. 거기다가 뭐 또 앞서 말씀드린 데 이타카 홀딩스 인수. 이타카 홀딩스 하면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굉장히 유명한 해외 그냥 아티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뭐 스타도 아니에요. 슈퍼스타급의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같은 그죠? 이런 글로벌 탑 뮤지션 슈퍼스타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미국의 종합 미디어 지주 회사를 누가 가져요? 빅히트가 인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뉴스인데. 근데 정신없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또 뭐가 있었나요? 또 유상증자 말고도 그렇죠. 빅히트 뮤직 이 레이블을 신설을 해서 물적 분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또 그렇죠. 이 계열사를 뭐 합병해서 그죠? 자,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땐 이러한 수순이 다 이 지배구조 개편이에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사명을 바꾸면서 그렇죠? 방시혁 의장 그 밑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구조에서 방시혁 의장 하이브 그 아래 빅히트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가 이제 개편이 됨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고 바로 실행을 한 것이 바로 이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다라는 그런 어떤 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수가 사실 빅히트 아메리카 미국의 법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법인에다가 1조를 출자를 하고요. 그 자금을 3자 배정 유상증자 1,800억 규모, 그다음에 기존 구주주한테 4,4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상증자 얘기 들으셨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유상증자 한다고 주가 떨어진다고 오늘 또 아침부터 뭐 난리를 좀 쳤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상증자 하면 무조건 주가 올라가고 유상증자 하면 무조건 주가 떨어지고 이런 게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안 되고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현금도 한 1조 정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한 절반은 현금을 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유상증자로 출자를 통해서 이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하는구나. 그래서 몇 프로에 1대 0.06이니까 100주당 그죠? 100주당 6주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아주 많은 어떤 비율의 유상증자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 이타카 홀딩스 인수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 있는 레이블 회사를 인수를 했다. 이거는 사실 한국이 주체가 돼서 우리나라가 주체가 돼서 자국의 문화를 또 비즈니스를 선진국 대상으로 수출을 해서 이 판도를 뒤집은 첫 번째 케이스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빅히트, 하이브 처음에 IPO 상장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너무 비싸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때 뭐 YG라든가 SM이라든가 JYP 같은 얘들을 다 합쳐도 이 빅히트가 안 되니까 빅히트에 안 되니까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무래도 BTS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또 하나, 야, BTS 군대 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과 여러 회사들과의 인수는 아니죠. 여러 회사들과의 협업.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종합미디어 지주회사를 인수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빅히트, 하이브가 재평가를 받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건 떠나서 BTS 의존도를 탈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BTS 군대 가도 된다 이런 제목을 단 것 같아요. 빅히트에 이제 BTS가 없어도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 글로벌 레코드 뮤직 탑 10 10명의 아티스트 가운데 3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1위가 누구예요? BTS. 아리아나 그란데가 8위 정도 됩니다. 글로벌 탑 10 중에서 아티스트 중에서. 그다음 저스틴 비버가 10위. 야, 글로벌 탑 10 3명의 아티스트 가운데 10명의 아티스트 가운데 3명을 보유한다? 그럼 얼만큼의 재평가가 이어질지. 그리고 BTS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자사의 어떤 레이블도 그렇고요. 해외 레이블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BTS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빅히트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위상과 실적과 주가가 달라져야죠. 여러분 빅히트 목표 주가 올해 많이 변경이 될 거예요. 어떻게?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불렀어요. 한 40% 정도. 난 40% 더 올린다. 나머지들 보니까 25만원에서 35만원 올린 데도 있고요. 30만원대에서 그냥 30만원대. 그게 뭐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31만원에서 34만원. 꼴랑 한 3만원 정도, 한 10% 정도 올린 증권회사들도 있고. 이건 뭐 자기들 마음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땐 중요한 게 뭐냐면, 거의 전 증권사가 다 목표가를 상향 수정을 했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뭐 얼마 수정했다, 얼마로 올렸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맞을 거니까. 근데 일제히 목표 주가를 누구 하나 내리지 않고 다 상향 조정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맞게 주가가 지난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더 자세히 주가를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죠.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래가 나왔어요. 160만 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나왔는데, 자, 오늘 2% 결국은 양봉에 실패하고 음봉으로 끝났어요.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자, 그동안 이 고점이 2월 18일이었어요. 그죠? 좀 저장을 할게요. 자, 2월 18일 고점 대비해서 지금 오늘까지, 그죠? 거의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물량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량만 나온 게 아니라 주가가 전혀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2달 동안의 조정 과정 속에서 빅히트 정말 25만원에 분명히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물량들 여기 올라가는 중에 추격 매수해서 사놓은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량들이 일제히 오늘 이런 상승으로 인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썩은 매물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빅히트는 매수가 조금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고점 돌파는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1000억 가까운 누적 순매수를 보였는데 지금 어때요? 연기금 많이 줄었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얼만큼 줄었냐면 그렇죠. 700억 정도, 지금 한 200억, 300억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 3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연기금 물량을 좀 팔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커버러지 하는 것이 지금 그렇죠.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도해서 매수대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죠? 그동안에 누적 매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추가적인 재평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처음 안 좋은 부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처음 10월 15일 날, 작년 10월 15일 날 따상에 갔지만 장중에 결국 따상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13만 5천 원이 공모가였는데요, 그죠? 그래서 따상이 올라가서 따상이 얼마예요? 35만 1천 원, 그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격대에 갈 수 있을까? 당연히 갈 수 있죠. 당연히 갈 수 있다. 중요한 건 언제 가느냐죠.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당장 내일 갔으면 좋겠고 모레 갔으면 좋겠고 이번 주 안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번 달 안으로 갔으면 좋겠고. 근데 주가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덩치도 크고. 자, 그런데요. 이 종목이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난주 주가가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 주말 그 컨텐츠에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간 게 아니다. 그죠? 오늘 가려고 못 간 거예요. 오늘 가려고. 자, 물량이 뭐 100만 주 이상 나온다. 어떤 데서 뭐 1285만 주가 풀린. 그 물량이 다 나옵니까? 여러분 15일 날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이런 애들은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쳐요. 그러나 사실 뭐 기관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한 100만 좀 넘는다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애들이 공모가 13만 5천 원 대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거의 뭐 더블 정도 이상 됐잖아요. 그죠? 물량을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풀렸다라고 해서, 그죠?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그 기간이 풀렸다라고 해서 그대로 물량을 좀 처분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주주, 제가 볼 때 뭐 넷마블이라든가 또 뭐 방시의 의자 같은 사람들이 장내에서 매도를 할 리는 없어요.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주가 너무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 지금 저는 빅히트가 이렇게 하이브가 이렇게 위상 있게 앞으로 이렇게 더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게 시대적인 어떠한 그 흐름에도 잘 맞았다라고 봐요. 이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이 코로나 어떤 영향으로 지금 비대면, 그죠? 뉴노멀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팬과 아티스트 간의 소통 채널이었던 위버스, 그렇죠. 이 플랫폼이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면 다른 뭐 YG라든가 SM 이런 데보다 약간 국내에서는 좀 영향이 떨어졌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채널, 사실 빅히트가 유튜브 트래픽 점유율이 약 40% 정도 됐었어요. 이 유튜브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 뉴노멀 어떠한 비대면 관련해서 시대의 흐름과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빅히트가 이렇게 이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목표 주가 변동, 수정 목표가 이거 이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 뭐 고점에서 한번 팔았다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좋아하셔도 되죠. 그죠? 내가 팔고 떨어지면 그보다 또 짜릿한 게 없잖아요. 그죠? 내일 더 떨어지면 난 역시 해피해. 근데 결국 여러분 보세요. 승리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 성공하기 매우 힘들어요.
자, 빅히트와 물론 지금 비교가 안 되죠. 뭐 페이스북이라는 트위터, 넷플릭스 이런 어떠한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 SNS 회사들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까지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유저 수가 증가하는 속도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매출이 그럼 매출 한번 볼게요. 매출 1조 2천억 매출이다. 글쎄요. 트위터가 5조다. 스냅이 4조다. 뭐 넷플릭스, 스포티파이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글쎄요. 매출액이 더 늘어나기 시가총액 차이 보세요. 그래도 이만큼이나 시가총액 차이 난다라고 하면 트위터나 넷플릭스, 스냅 얘네들이 고평가가 되었다. 내지는 그렇죠. 위버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저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 시가총액 한번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뭐 20%, 30% 정도 절반만 가더라도 어마어마한 어떠한 흐름이 주가의 재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욕심을 내고 우리가 빅히트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단지 그냥 내가 10,000원 먹었다, 20,000원 먹었다, 심지어 50,000원 먹고 내가 좋아할 그럴 어떤 종목인가 한번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죠. 그죠? MSCI 5월 반기 리뷰에서 신규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시가총액이라든가 유통 시가총액 다 넘어서고 있어요. 그죠? 20% 정도 다 넘고 있어요. MSCI는 매년 2월, 8월에 분기 리뷰를 합니다. 그죠? 5월과 11월 날 반기 변경을 해요. 종목이 교체가 되는 거죠. 근데 반기가 5월, 11월이 분기보다 시가총액 허들이 좀 장벽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는 종목이 더 늘어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2월 달에 분기 변경은 안 됐잖아요. 이번 5월 달에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당장 5월 27일인가요? 그때 반영이 됩니다. 그때부터. MSCI 한국 지수 추정하는 자금이 약 80조 된다고 얘기를 하죠. 보시면 거기 빅히트가 3.9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일 거래 대금에 한 4배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추종 자금이 인덱스 펀드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빅히트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때는 거의 순매수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누굽니까? 연기금이에요. 그죠? 거의 한 1,000억 정도 연기금에서 지금 한 700억 정도로 줄었어요. 아니, 다 파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뭐 상황 봐서 더 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은 계속해서 지금 연속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언제 또 매도가 중단돼서 매수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만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불을 지핀 건 연기금입니다만 그죠? 후속 매기는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개인들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죠? 자, 현대투자 문자회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금을 해주시고 그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전화해갖고 막 이상한 질문 같은 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